생명과학 1의 3강 물질 대사와 건강입니다. 봅시다. 일단 뭐 기관계, 기관계, 요건 이제 영양소 흡수와 이동, 요건 이제 뭡니까 이거? 소화계, 요거는 기체교환, 요건 이제 뭐 호흡계, 그죠? 노폐물, 요거는 배설계, 그죠? 소화계, 호흡계, 배설계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그게 이제 그 통합되죠. 그러니까 이제 순환계로 통합이 됩니다. 순환계, 그러니까 얘랑 순환계랑 그러니까 소화계랑 순환계 연관되어 있고, 뭐 호흡계랑 순환계 연관되어 있고, 뭐 배설계랑 순환계가 또 호흡 연관되어 있다. 뭐 그런 거잖아요. 상호작용하는 거. 그러니까 뭐 어차피 다 혈액을 타고 도는 거니까 영양소든 뭐 기체든 그다음에 노폐물이든 다 혈액을 타고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순환계가 이제 통합하는 어떤 뭐 상호작용을 하더라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뭐 대사작용과 에너지 균형 한번 봅시다. 이런 것들도 대사성 질환은 뭐 당뇨병 뭐 그런 거죠. 그다음에 뭐 에너지 균형은 뭐 잘 살찌냐 살 안 찌냐 뭐 그런 얘기니까 할 거니까 봅시다. 첫 번째 기관계와 그다음에 에너지 대사. 일단 뭐 영양소 흡수, 이건 뭐 소화계죠, 소화계. 그러니까 영양소 이제 소화와 흡수 이런 건 이제 소화계가 하는 거고, 그 이동은 어떻게 합니까? 소화계가 이동을 합니까? 아니죠. 혈액을 타고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순환계가 하는 거지, 이동은. 그러니까 근데 소화를 왜 하느냐? 소화를 왜 하느냐? 우리가 왜 꼭꼭 씹어갖고 왜 먹느냐? 분자의 크기가 너무 커. 탄수화물, 단백질, 이런 것들은 분자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세포막을 통과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포당, 과당, 갈락토스는 세포막을 통과하느냐? 통과해요. 포당은 세포막을 통과해서 가죠. 그죠? 그리고 해당 과정을 거쳐서 이제 피루부산 두 개로 만들어지고, 그 피루부산 두 개가 만들어진 그 피루부산이, 그죠? 만들어진 피루부산이 그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세포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ATP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포막은 일단 통과를 합니다. 포도당은. 그러니까 탄수화물은 세포막을 통과를 못하지. 단백질도 마찬가지,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소화를 하는 게 부시는 거지, 그죠? 부시는 겁니다. 소화액으로도 부시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를 꼭꼭 씹어가지고, 해가지고 뭐 저작 운동으로 분해를 한다. 어쨌든 그래갖고 포당으로 만든다, 그죠? 이거 채널 흡수하더라. 그러니까 흡수는 뭐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이제 소장에서 흡수를 하죠, 그죠? 소장에서 흡수한다. 소장에서 이게 흡수할 겁니다. 이따 봅시다. 어쨌든 뭐 그런 식이다. 근데 3대 영양소 이제 소화, 이제 산물,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죠? 탄단지. 탄수화물은 뭐 단당류로, 뭐 포당, 과당, 갈락토스 이렇게 이제 그 단당류로 바꾸고 다 쪼개는 거지. 그다음에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쪼개고, 그죠? 그러니까 아미노산들이 쭈르륵 연결되어 있는 게 단백질이잖아요, 그죠? 다 쪼갠다는 얘기지. 그다음에 지방도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된답니다.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이건 이제 지용성이고, 그죠? 하여튼 요 세 개가 이제 에너지원으로 이용해요. 이거 뭐 그 외에 뭐 칼슘이라든지 뭐 비타민 아무리 먹어도 굶어 죽습니다. 그죠? 비타민 같은 거 아무리 먹어도. 그러니까 비타민 알약을 계속 먹는다 그래갖고 에너지가 나느냐? 에너지가 나지 않습니다. 굶어 죽지요. 그죠? 또 넘어가서 소장에서 최종 소화된 영양소 봅시다. 이거 소화 과정을 봅시다. 그러니까 일단 뭐 얘가 꼭꼭 씹어서 먹어, 그죠? 쪼개고 이제 위를 거쳐가지고 뭐 십이지장 거쳐가지고 소장, 그럼 대장으로 이제 끝에는 이제 나중에 항문으로 변이 나오더라, 그죠? 찌꺼기 나온다. 이런 상황이고, 일단 뭐 소장까지 쭉쭉쭉 내려가요, 그죠? 분해되고 어쩌고 꿍짝꿍짝 해가지고 소장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흡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쪼개져 있는 상황이야. 자, 그러면 이제 소장 내벽의 융털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융털인데, 소장 내벽을 보게 되면 융털이 막 잘 나 있습니다, 그죠? 털처럼 막 나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쭉쭉 지나가면서 여기 흡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모세혈관 같은 경우는 수용성이 흡수가 되고, 뭐 포당 같은 거, 아미노산 이런 것들 물에 녹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모세혈관으로 흡수되고, 암주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용성, 뭐 지방산, 뭐 글리세리드, 모노글리세리드 이런 것들이 흡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암주관으로는 림프관을 따라 움직이는 거. 결국은 림프관도 뭐 그 혈액의 일종입니다, 그죠? 혈액의 일종이죠. 림프액 자체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하얀 물이 나올 때가 있죠. 물처럼 나오는 거. 뭐 여드름 짜다 보면 물처럼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것도 뭐 림프액입니다. 림프액, 그죠? 그다음 빨간 거는 이제 혈액이고, 림프액처럼 물처럼 나오는 게 있다. 그 림프액이다, 그죠? 그것도 혈액의 일종입니다. 어쨌든 간에 뭐 글로 이제 흡수가 된다. 그 얘기죠. 그죠? 흡수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흡수가 되는데 융터를 지나면서 흡수가 된다. 소장 내벽에 이제 융터를 통해서 흡수가 되고, 그러니까 모세혈관 요건 이제 수용성, 암주관에는 이제 그 지용성, 그 지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그다음에 순환괴를 통해서 요런 것들이 이제 흡수가 되죠. 흡수가 되면 어디로 가느냐? 간으로 가요. 간으로. 간문맥. 소장에서 쭉쭉쭉 이제 뭐 흡수된 여기 이제 정맥이 일단 피가 들어가죠. 피가 들어가는 건 동맥이고 나오는 게 정맥이니까 이 정맥은 일단 간으로 갑니다. 간으로 간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건 간에서 저장이 되고 간은 소화계입니다. 간은 소화계예요. 일단 나올 거지만 일단 간은 소화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간에서 소화되고 남는 거는 이제 올라가죠. 정맥을 통해서 올라와가지고 심장으로 올라가서 온몸으로 퍼지는 거지. 그죠? 그 순환기를 통해서 심장으로 가고 그다음 온몸에 이제 조직세포로 들어간다. 심장을 통해서 온몸으로 뿜어주니까 이제 그 영양소를 품고 있는 아니면 산소를 품고 있는 혈액들이 빙빙빙 돌면서 이제 온몸으로 뿌려준다. 맞아? 그럼 이제 조직세포 구석구석에 있던 조직세포들이 그 영양소를 받아 먹는다. 그 얘기죠. 기초기 한번 봅시다. 이제 그 호흡계 봅시다. 호흡계는 이제 코, 기관, 요거 기관이라고요. 그죠? 그 다음에 목구멍 더 내려가서 기관이라 그러고, 뭐 어쩌다가 막 물 먹다가 기관으로 막 물이 들어가지고 걸럭걸럭 기침하고 그러죠. 기관지, 그 다음에 이제 폐, 폐까지 간다. 뭐 이런 것들이 호흡계라 부른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흡수는 O2를 흡수하고, 이게 세포호흡에 필요하죠. 세포호흡에 산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이거, 그 포장과 산소가 있어야 되지. 그죠? 그 두 개가 있어야지 그 세포호흡을 해요. 그래서 ATP를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요. 세포호흡은. 그죠? 요건 이제 폐호흡이고, 요건 세포호흡입니다. ATP를 만들어내는 게 세포호흡이에요. 그 다음에 배출. 뭐, 일단 혈액에 CO2 농도가 높아. 그죠? 막 세포들이, 조직세포들이, 몸 곳곳에 있는 세포들이 산소를 빨아먹고, 그죠? CO2를 막 내뿜죠? 그러면 CO2가 이제 그 혈액을 타고 돌면서, 막 그 정맥 피에는 그 CO2가 높겠지. 그러면 이제 열로 이제 쭉쭉쭉 나오는 겁니다. 그죠? 물도 H2O도 나오더라. 그 물질대사 결과 생성된 노폐물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폐포에서 O2가 이제 들어가는 거지. 물론 그 기본 정맥에도 산소가 있어요. 근데 농도가 낮아. 왜냐하면 산소를 뽑아 먹었기 때문에 세포들이. 그죠? 농도가 낮겠지. 예. 대신 CO2 농도는 높고 조직세포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쪽에 폐포에서 공기가 딱 부딪히면 농도가 높은 O2가 그 폐포 농도가 낮은 혈액 쪽으로 가겠지. 그죠? 이게 그 CO2, O2가 이제 가만히 있는데 선택적으로 고르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얘들은 뭐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아요. 농도 때문에 녹아 들어가는 거지. 폐동맥으로 나와가지고 피가 쭉쭉 있는데 이 피에는 CO2 농도가 너무 높아. 그렇기 때문에 CO2가 빠져나가는 거고 O2 농도가 낮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지. 그것 때문입니다. 그죠? 기체 분압. 그죠? 기체 분압 때문에 녹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 폐정맥은 이름은 이렇지만 깨끗한 피예요. 그죠? 이런 거지. 그죠? CO2 농도가 이제 CO2가 빠져나오고 O2가 녹아 들어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된다. 폐포에서 기체 교환입니다. 그러니까 폐포에서 O2가 조직세포로 전달이 되고 누가 혈액이죠. 혈액. 그러니까 모세혈관을 통해서 조직세포에서 CO2는 이게 타고 모세혈관 혈액을 타고 가가지고 폐포로 전달된다. 뭐 이런 겁니다. 그죠? 폐는 작은 뭐 주머니 모양의 매우 많은 폐포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폐 모양이죠. 폐포들이 막 자갈자갈 많이 있는 거야. 그죠? 표면적이 대신 넓어진다. 뭐 이런 겁니다. 그죠? 알아놓고. 순환계,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일단 소화계나 아니면 뭐 호흡계에서 이제 만들어진 어떤 깨끗한 피, 아니면 영양소를 많이 뿜고, 아니면 산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피들이 이제 순환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심장이죠. 심장이나 혈관, 이런 걸 통해서 온 몸에 뿌리는 거지. 그죠? 순환계를 통한 물질 운반, 그 혈액, 그죠? 혈액입니다. 혈액을 통해서 뿌려지는 거죠. 뭐 영양소와 산소, 이런 것들이 조직세포로 가고, 노폐물은 콩팥으로 가고, 이산화탄소는 폐로 갑니다. 호흡기관으로 갑니다. 그죠? 그런 거잖아요. 심장, 그죠? 무심방, 무심실, 이런 거 안 나오네. 생물원에서는. 그죠? 가고, 이제 폐로 오고, 뭐, 이렇게 또 온몸으로 가다, 이렇게 가가지고, 좌심실, 이렇게 온몸 뿌리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소장에서 아까 흡수된 거 있잖아요. 이렇게 간으로 가는 겁니다. 간으로. 그죠? 이게 어디로 가느냐? 간으로 가요. 바로 심장으로 가지 않고, 간으로 가요. 간을 거쳐서 갑니다. 간은 소화계입니다. 소화계입니다.
이거 요소 뭐 분해하기도 하고 뭐 어디 간은 뭐 다양한 역할을 하지만 결국 이제 소화계로 부릅니다. 예, 갖고 요 이제 흡수한 거를 이렇게 피를 그 간정맥을 통해서 이제 그 피로 심장으로 가는 거지. 그죠? 간정맥. 이건 간문맥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거 온몸 돌고 뭐 뇌로도 가고 뭐 폐로도 가고 폐가 원래 밑에 있는데 왜 이렇게 위에 올라와 있지? 이게 뇌의 모양이네. 그죠? 이건 온몸이고 그죠? 네, 그래 보면 됩니다. 이게 이제 심장 뭐냐 그 정맥과 동맥과 정맥 사이에 요 사이에 이제 그 모세혈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해부를 해보면 이게 싹 사라져 버려. 또 다시 이렇게 쭉 큰 길로 뭉치고 이게 뭐냐 모세혈관이죠. 그죠? 해부를 해보면 이게 쭉 동맥과 정맥이 바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중간에 모세혈관이 있는 거지. 그죠? 또 넘어갑시다. 노폐물 이제 호흡의 방출, 뭐라 그럽니까? 이거 무슨 게? 배설계, 그죠? 배설계 봅시다. 배설계, 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요것들은 이제 분해되면 이산화탄소, 물과 암모니아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근데 뭐 물론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CHO로만 구성되어 있고 지방도 CHO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밥에 있는 CHO랑 뭐 고기에 들어있는 지방 CHO랑 결국 탄소, 수소, 산소예요. 탄소, 수소, 산소. 그래서 단백질은 CHON, 질소가 들어있지. 질소가. 그 물론 뭐 단백질에 뭐 CHON밖에 없느냐 그건 아니지. 뭐 피도 있고 인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주요 내용이니까 CHON. 그러니까 어떤 뭐 노폐물은 아미노산에 생겨 결국 이제 그 암모니아가 생기는 거지. 질소 때문에 암모니아가 생기는 거지. 그죠? NH3 암모니아가 생깁니다. 그죠? 이놈이 염기성이야. 염기성. 이제 어쨌든 암모니아가 이제 분해가 돼가지고 아미노산이 분해가 돼가지고 이게 암모니아가 분해된 게 아니라 아미노산이 분해가 돼서 아미노산이 분해가 되면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지만 CHO로 그죠? 만들어지지만 또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죠? 그럼 이제 이 암모니아는 어떻게 하느냐? 이 독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 요도로 갔다가는 우리 뭐 배설기관이 녹아버리죠. 그죠? 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 이제 혈액을 타고 일단 간으로 갑니다. 간은 소화기입니다. 간으로 가서 요소로 바꿔줘. 중성입니다. 중성. 그래서 이제 콩팥에서 걸러져 가지고 오줌으로 나오는 거지. 그죠? 이 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암모니아가. 그러니까 단백질을 먹으면 독성이 생겨. 암모니아라는 독성이 생깁니다. 왜? 단백질 안에는 질소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 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거쳐서 이제 콩팥으로 간다. 그 탄수화물과 지방은 CHO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산화탄소가 물밖에 안 만들어지고 단백질은 요소를 만든다. 그죠? 단백질은 암모니아 때문에 요소가 만들어진다. 그거지. 그러니까 단백질만이 이제 이산화탄소, 물과 암모니아 다 만들어지지만 탄수화물, 지방은 암모니아를 안 만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날숨, 오줌, 물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는 날숨으로 빠져나오고 물 같은 경우는 날숨으로도 나오기도 하죠. 그죠? 입김 같은 거로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또 오줌으로 또 나오죠. 물은 오줌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나가면은 또 그 항상성 때문에 그죠? 또 어느 정도 물을 또 빨아당기지. 그죠? 제 호흡은 좀 빨아당기기도 합니다. 그죠? 그다음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오줌으로 밖에 안 나가요. 얘는 뭐 암모니아는 오줌으로 밖에 안 납니다. 암모니아는 간으로 가서 요소로 바뀌고 이 요소가 콩팥을 통해서 요소가 피를 통해서 움직이다가 콩팥에 가서 나갑니다. 그죠? 배설이 돼요. 그죠? 그래 보면 된다. 어쨌든 요런 과정 단백질만이 특수한 과정이 있다. 자, 이거 좀 알아놓고 이게 이제 요소라는 게 특수한 게 생기니까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지. 이런 실험을 하는 거지. 그죠? 요소. 오줌 속에 요소는 이제 분해하고 하고 싶다. 결국 이제 그 암모니아가 요소로 만들어졌잖아요. 중성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요 과정에 대한 실험이에요. 봅시다. 콩즙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유레이스라는 그 효소가 들어있어요. 효소가 들어있어요. 얘는 뭐 하느냐? 그 요소를 암모니아로 암모니아로 분해합니다. 그죠? 기껏 해갖고 간에서 이제 요소로 만들어 놨더만 얘가 이제 콩즙에서는 이제 그 유레이스를 이용해서 다시 요소를 암모니아로 바꿔준다. 그죠? 봅시다. 뭐 증류수에다가 콩즙 때려 넣어봐야 뭐 아무 변화 없겠지. 콩즙 자체가 이제 그 산성이니까. 그죠? 그대로 이제 노란색입니다. BTB 용액은 산성이 노란색이에요. 그죠? 뭔가 노란 느낌 나죠. 산성은. 중성은 초록색.
염기성은 이제 푸른색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BTB 용액. 그 요소 용액에다가 콩즙을 넣었어. 콩즙 요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소를 암모니아로 분해한다 그랬으니까 넣었으니까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암모니아가 만들어졌겠지. 그죠? 그 염기성이 되겠지. 푸른색으로 바뀌겠네. BTB 용액이. 여기다가 넣으면 일단 뭐 초록색은 다 중성이죠. 그죠? 요소도 중성입니다. 요소 중성이에요. 오줌도 중성이겠지. 뭐 산성이나 아니면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이 오줌이면 우리 그 생식 그 기관이 녹겠죠. 그죠? 안 녹이려고 간에서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오줌에다가 콩즙 똑같은 얘기지. 오줌에는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같은 실험입니다. B 실험과 C 실험은. 그죠? 그 콩즙 넣기 때문에 콩즙에 있는 유레이스가 오줌에 있는 요소를 암모니아로 바꿔주겠지. 암모니아로 바꾸게 되면 암모니아가 염기성이기 때문에 BTB 용액 넣으면 이제 푸른색으로 바뀐다. 그래 보면 되겠지. 그죠? 요 실험. 그 다음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소화계, 예? 그 다음에 호흡계, 그 배설계, 얘는 결국 뭐 순환계를 통해서 연관되어 있고 다 연결되어 있고 결국 이 순환계는 이 세 개의 그 기관계와 조직세포를 연결해 준다. 예, 그죠? 그래 보면 되겠죠. 소화계 영양소를 흡수해 가지고 조직세포로 운반한다. 또 마찬가지. 호흡계는 O2를 조직세포로 운반하고 또 CO2를 뽑아가지고 폐로 운반한다. 저런 거. 근데 배설계는 결국 노폐물을 조직세포에 있던 노폐물을 콩팥까지 운반한다.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순환계는 다 운반하는 거죠. 뭐를 통해서? 혈액을 통해서. 그죠? 그래 보면 됩니다. 뭐 대사성 질환 봅시다. 이거 대사성 질환에는 뭐 당뇨병, 고혈압, 뭐 고지질 혈증, 고지혈증을 말하는 거죠. 뭐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이건 이제 나중에 나이 들면 생기는 거죠. 우리 몸을 막 함부로 막 피자 같은 거 뭐 치킨 같은 거 많이 먹고 이러면 뭐 고혈압 같은 거 어릴 때는 괜찮지. 혈관이 말랑말랑하니까.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막 이런 게 생긴다. 그죠? 대사성 질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대사성 질환, 물질 대사에 대한 얘기죠. 물질 대사 장애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대사증후군. 대사증후군은 이제 막 방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당뇨병. 그럼 이제 뭐 대사증후군이 뭐가 좀 혈당이 높고 뭐 계속 뭐 이렇게 기름이 막 쌓이고 이러면 그냥 방치를 해둔다. 그냥 뭐 살찌고 비만 막 이렇게 되는데 그냥 냅두면 나중에 이런 병에 걸린다. 병원비가 많이 나가겠지. 그죠? 괜히 뭐 맛있는 거 먹고 아니 피자 치킨 이런 거 많이 먹고 또 나중에 병원비로 또 돈 나가고 돈이 이중으로 들죠. 하여튼간 좀 몸 관리할 필요가 있다. 체내 물질 대사 장애로 인해서 높은 혈압, 높은 혈당, 비만, 그죠? 이상 지질 혈증 등의 증상이 한 사람에게서 동시에 나타나는 게 이게 대사증후군이에요. 이거 뭐 하나만 나타나면 대사증후군이 아닐 가능성이 높겠네. 이게 우르르 막 나타날 때 일반적으로 좀 비만이 일반적인 거죠. 너무 많이 살찌면 이해 봅시다. 이제 각각 병을 하나씩 봅시다. 뭐 당뇨병은 뭐 물론 유전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기도 하고 뭐 1형, 2형이 있습니다. 봅시다. 뭐 인슐린이 부족한, 인슐린이 안 나와. 췌장, 그죠? 췌장에서 인슐린이 안 나올 때, 이자, 그죠? 이자에서 인슐린이 안 나올 때, 그때 뭐 혈당 조절 안 되겠지 당연히. 인슐린은 그 혈당을 떨구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인슐린이 나오긴 하는데 그걸 받지를 못해, 그죠? 그 작동을 제대로 안 해. 뭐 이게 이제 2형 당뇨병 뭐 이런 얘기도 있고 1형, 2형이 있습니다. 그죠? 뭐 그런 얘기가 있고 혈당이 높은 거지. 당뇨병은 혈당이 높아갖고 오줌 속에 포당이 막 나오고 막 이런 거다. 합병증이 많다. 뭐 발이 썩고 뭐 이런 거죠. 발이 썩습니다. 발이 썩어요, 썩어. 그죠? 고혈압, 혈압이 높은 거, 만성질환. 나이 들면 좀 많이 생깁니다. 고혈압은. 고지질 혈증, 고지혈증. 고지혈증. 이거 기름이 많다는 얘기지. 콜레스테롤 이런 거 많은 거. 이거 결국은 치킨, 튀김 이런 거 많죠. 근데 어릴 때는 상관없지. 말랑말랑하니까 뚝뚝 떨어져 나오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나이 들면서 혈관벽이 좀 딱딱해지면서 이제 이게 굳어버리는 거지. 얘가 막히 이거 뭐 뇌에서 막히면 뭐 뇌가 그냥 뭐 그죠? 사람이 그냥 뇌 동맥경화, 그죠? 심장이 막히면 죽는 거고 뇌에서 막히면 이제 뇌가 막 지능이 작동을 안 하게 돼갖고 막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죠?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그 다음에 뭐 에너지 균형을 보게 되면 요게 이제 이상적인 상태죠. 먹은 만큼 이제 섭취한 만큼 소비해버리는 거. 근데 이제 섭취가 너무 많으면 이제 비만이 생길 거고, 뭐 소비가 너무 많으면 애가 바짝 마르겠지. 바짝 말라가지고. 뭐 일일 대사량이 뭐냐?
기초대사량, 활동대사량, 그 다음에 음식물 소화에 기본적인 에너지 들어가는 거 다 파는 거, 그러니까 다 쓰는 거. 총 에너지량이죠. 사람이 내가 하루에 쓰는 때 들어가는 총 에너지량을 말하는 거고, 기초대사량은 그냥 눈 감고 가만 그냥 있어도 들어가는 에너지량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생명 활동할 때 활동대사. 그 다음에 뭐 먹고 할 때 그 활동대사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겠지만, 뭐 어쨌든 그죠. 에너지 소모하는 거, 음식물 소화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이런 모든 에너지를 다 합해서 이제 일대산이라고 한다. 활동대사량은 움직이는 거고, 이건 이제 음식물 소화하는 건 또 활동대사량에 포함이 안 된다고 보는 게 맞겠네, 그죠? 활동대사량 몸을 움직이는 거니까. 또 음식물 소화하는 건 또 다른 에너지네요, 그죠? 소화할 때 들어가는 에너지. 그러니까 소화할 때도 에너지가 들어가요. 그 음식물 쪼개고 막 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봅시다. 일일 에너지 소비량과 섭취량과 뭐 소비량, 뭐 철수 60kg짜리 철수가 60kg, 키가 크다면 조금 마른 상태죠. 봅시다. 이거 뭐 아침으로 이렇게 먹었고, 점심 짜장면 먹었네. 저녁은 뭐 이런 게 먹었다.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잠자는데도 에너지가 들어가네. 그죠? 식사할 때도 에너지, 걷고 공부하고 축구하고 많이 활동했네. 그 다음에 1일간 어떤 활동 시간 보면 잠을 7시간 잤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도 여러 시간 많이 했네. 그죠? 이래가지고 뭐 계산을 쭉 해봅니다. 1일 뭐 에너지 소비량, 요거 뭐 에너지 들어가는 에너지량에다가 시간 곱해줬겠지. 왜냐하면 이 단위가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아워니까. 그죠? 요게 시간이죠. 여기다 시간 곱해주면 킬로그램당 칼로리가 나올 거네. 그죠? 여기다가 잠자기 7시간 곱해주고 어쩌고저쩌고 쭉 하니까 계산하니까 총 2712 킬로칼로리 썼네. 근데 에너지 먹은 거는 뭐 짜장면 어쩌고저쩌고 다 합해가지고 보니까 2700칼로리더라. 킬로칼로리더라. 조금 더 썼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죠. 그럼 이제 에너지 균형이다. 철수는 더 이상 살이 안 찐다. 뭐 그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 병이 안 걸리겠네요. 뭐 그런 거다. 그러니까 에너지 균형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강 넘어갑시다.